자신감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용어 나와서 영상 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 첫 번째로 넣은 거니까 1번이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메타인지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데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인데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패스는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직업적 성취, 즉 돈도 잘 벌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능력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이 조기 축구에 나가면 죄다 자기가 메시 날강도죠. 이 자기가 패스를 못한 건데도 남 탓을 하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메타인지랑 자신감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을 잘 파악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내 강점을 활용할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이 순하고 중성적인 남자라고 쳐볼게요. 이런 분들은 내가 부드러운 성향이구나 라는 메타인지를 하고 이 다정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카리스마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 순둥순둥한 남자들이 유튜버에서 앤드류 테이트 영상 보고 와 나도 존나 상남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성성은 키워야 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매력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유재석님으로 태어났으면 김구람님처럼 공격성 있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을 파악해야 여러분의 강점이 발현이 될 거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성향을 연계하는 거는 티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 검사가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방법이고 갤럽 강점 검사 이런 전문적인 검사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점, 단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나 성격 어떤 거 같냐? 나 어떤 머리 어울릴 것 같냐? 어떤 옷이 어울릴 것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공통된 답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중에 주구장창 머리를 올리고 이마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분명 남이 봤을 때 이 내린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남들에게 물어봐서 10명 중 8명이 너 내리는 머리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리는 머리로 바꿔야죠. 그러면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남성 호르몬 키우기입니다. 앞에서 중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에 맞는 강점을 키우라고 했지만 이 단점 보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성적이면 이 남성성이 부족한 게 단점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남성성까지 키우면 개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자신감, 진취적인 성향, 공격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향적이고 소심하다면 이 남성 호르몬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소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 호르몬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수컷 조상님들이 짱돌 들고 창 들고 사냥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걸 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사람들을 보면 로이드 레이즈라고 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죠. 이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어느 정도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취적인 성향을 키우게끔 하기 때문이요. 씨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키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요. 2017년 버드나러 박사 그리고 2014년 페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도 빼야 됩니다. 이 체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이 외적으로도 멋있어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어깨팔, 가오가 생기면 자신감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소심하고 무기력한 남자라면 운동을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헬스 말고 격투기류, 복싱, 유도, 레슬링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인데 아무리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이 남자라면 덩치 크고 무서워 보이는 남자 앞에서 본능적으로 주눅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격투기를 배우면 굳이 실전에서 쓰지 않더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이 엄청 말랐거나 비만이라면 우선 표준 체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격투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생김과 동시에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격투기 수련이 자신감도 높이고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자신감을 기르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뭐든 일단 해보는 능력, 실행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실행력이 높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돈 잘 버는 확률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90% 이상은 실행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 주변에 뭐 유튜브 할 거다, 뭐 사업할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 못 봤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 왜 실행력이 없냐면 유전자 속에 너 나대지 마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옛날 원시 시대 때에는 이 실행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이 버섯 아무거나 먹다가 이 독버섯 먹고 죽고, 이 안전한 길 말고 안 가본 길로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하던 것만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 실행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실행을 하게끔 오늘 헬스장 가서 인증샷 안 찍으면 5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걸면 좋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고, 매물을 꾸며야 멋있어지고,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연락처를 얻고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이 실행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 외모 꾸미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타고나게 외모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뭐 네일 아트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남자분들은 외모 꾸미는데 관심도 없고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남자가 뭔가 외모를 꾸미면 뭐 남성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진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 게 이 외모만 꾸미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션을 꾸미고 머리 스타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는 댄스의 문제입니다. 여자한테 잘생겨 보이진 못해도 이 찐따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준 것 같은 옷 입고 미용실에서 다듬어 달라만 했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 하면 이 센스가 없어 보입니다. 이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외모를 안 꾸미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진짜 신경 써서 조금만 꾸며도 여자친구 못 사귀는 게 힘듭니다. 이 외모 꾸미는 법은 많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진짜 외모만 꾸며도 전에 없던 자신감이 바로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내 자신감 키우는 마지막 5번째 방법, 여자 만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아 탐구를 하고 웨이트 운동하고 복싱하고 실행력이 좋아져서 돈도 좀 벌어요, 외모도 꾸몄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못 만나면 진정한 자신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성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인데 이걸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이 결핍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결핍이 있다면 여자를 만나는 게 그걸 치료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눈치 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실행력을 길러야겠다,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여자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엄청 생겼거든요. 아, 내가 원하면 여자친구는 바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이 평생 방구석에서 이 여자 사진 보는 남자가 대부분인데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멋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다들 뭐 늦바람 나고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면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여자 보는 눈도 확실히 생겼고 결핍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목표가 있다면 여자를 많이 만나서 좀 자신감도 가지고 여자 보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뭐 마통론이니 뭐 퐁퐁남이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 당하는 거는 뭐 속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런 여자를 거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남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하면 그런 것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될 거예요. 보면 뭐 알파메일, 남성성 이런 단어들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다, 남성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남성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미디어에서 여자들이 공감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에게 이상한 걸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여자한테 경제권 주고 용돈 받고 사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퐁퐁남이니 호구남이니 챙기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병신돼요 진짜. 이런 거에 깊게 빠지면 페미에 빠진 여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뭐 음모론 마냥 세상은 잘못됐어, 남성성을 가져야 돼, 남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남자가 봤을 때 이상해 보입니다. 음침한 사회 부적응자 같아요. 페미니즘도 보면은 원래는 남녀평등이라는 건전한 사상이죠. 근데 세상이 여자를 억압하고 있어, 유리천장이 너무 심해, 가부장 제도를 타파해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진짜 이상해 보이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남성성, 알파메일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은 그런 페미 과몰입 러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미 거리는 여자들 99%가 예쁘지 않듯이 알파메일, 남성성 거리는 남자들이 보통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성훈 같은 싸움 잘하고 몸 좋고 돈 많고 유명하고 이런 진짜 알파메일들이 뭐 알파메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뭐 알파니 베타니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들 중에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쇼핑몰 사장, 인플루언서 이렇게 예쁘고 성공한 여자들이 페미 거리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죠. 실제로도 머릿속에 그런 페미니즘 같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요.
알아요. 여러분도 남성성, 알파메일 같은 단어를 지우고 사시는 게 하는데도 편하고 여자한테도 인기 많아지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알파메일이 돼야 돼, 알파메일은 이래, 이렇게 여유 없이 강박적으로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실제로 돈 많고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 내가 남성성 있게 여자를 대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말라니 뭔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임? 잠깐만 들어봐요. Ralph Waldo Emerson. 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한 8년 전쯤에 읽어본 것 같은데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에 강한 ENTP 이런 남자들이 이런 말들을 설파하고 다닙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뭔가 나서가지고 설파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ENTP, ENTJ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안 읽었을 때도 자기 신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책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였어, 이러면서 뽕에 취한 것 뿐이죠. 그래서 님들 저처럼 자기 신뢰하면 잘됨 저보셈 월에 1000만원 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정도로 타고나게 똑똑하거나 감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직관대로 딱딱딱 되는 경우는 자기 신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나 싶죠? 여러분을 믿으면 일이 안 풀리고 여자도 못 만나고 돈도 못 벌어요. 여자 만나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나는 알파메일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재 개그하는 부장님들 보세요. 자기 신뢰 합니다. 주눅 안 들죠? 진짜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극혐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행동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알파메일병,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라운지 클럽 같은 데서 막 신나게 놀아요. 진짜 신나 보이긴 해요. 근데 찐따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너무 패션도 아저씨 같고 안경도 철진한 뿔테 안경 써서 그런지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거절을 하니까 벤틀리 키를 꺼내더니 삐빅 하면서 창문 밖에 보이는 자기 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래도 싫어요, 이런 망언을 해요. 이게 알파메일병, 자기 신뢰병의 폐해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손바닥이라도 때리면서 피드백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뿔테부터 바꿔라, 차자랑하지 마라, 패션 좀 바꿔라,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그 남자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은 X신이구나 하면서 자기 불신을 해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자기 신뢰해서 망하는 경우 되게 많죠. 성형 중독인 여자들,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눈 밑에 애벌레 마냥 필러 놓고 망하는 사례, 그리고 문신돼지처럼 이상한 문신, 이상한 명품 옷으로 떡칠하는 사례, 다 감히 자신을 믿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타고나게 감각이 좋아서 자기 신뢰를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직접 만들었던 썸네일입니다. 정말 허접하죠. 저도 그렇고 자기 신뢰하면 안 돼요. 지금 구독자가 30만이 돼가지만 대본 쓸 때 저를 안 믿어요. 저는 INTP고 워낙 생각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글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글쓰기 책들을 펴놓고 구조화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공부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은 자뻑이 생겨서 말을 이상하게 어렵게 하기 마련입니다. 교수님들처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뭐 굳이 어렵고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요. 그리고 주변에 사업 잘하고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행동하다가 망하죠. 그러면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해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8에 50몇 킬로 나가는 남자가 있어요. 엄청 말랐죠. 이 사람이 자기 신뢰, 알파메일 이런 걸 어디서 주워들었다 칩시다.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 알파메일처럼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굳이 거만하게 남자답게 행동을 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멋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멸치가 방어 기제가 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알파메일 어쩌고에 과몰입해가지고 내 행동이 남성성 있는 행동인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인지 수시로 체크하는 남자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찐따 같고 만만해 보이면 안 돼 이런 방어 기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여자를 많이 만나든 외모를 꾸미든지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낯을 가리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 더 찐따 같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여자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여자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지금 내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외모를 좀 더 꾸며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